리버풀의 한 미술학교. 그곳엔 음악과 그림을 사랑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스튜어트 서클리프. 많은 사람들은 비틀즈를 이야기할 때 존 레논, 폴 맥카트니, 조지 해리슨, 그리고 링고 스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비틀즈의 아주 초기 시절을 함께했던 제5의 멤버가 있었습니다. 바로 스튜어트 서트클리프. 그는 뮤지션이라기보단 예술가였습니다. 그리고 비틀즈라는 밴드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만든 숨겨진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비틀즈가 세계적인 스타가 되기 전 너무 일찍 사라져버린 비틀즈의 5번째 멤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튜어트는 1940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후 가족은 리버풀로 이주했고 그는 어린 시절부터 남들과 조금 다른 아이였습니다. 생각이 깊고 조용하며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미술에 뛰어난 재능이 있었습니다. 결국 리버풀 예술대학에 진학하게 되고 바로 그곳에서 존 레논을 만나게 됩니다. 존과 스튜어트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에게 강한 영향을 주는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둘은 정반대의 성격이었지만 금방 절친이 됩니다. 존은 스튜어트를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존 레논의 초창기 감성과 스타일에 스튜어트의 영향이 컸다고 말합니다. 1959년 존은 스키플 밴드였던 퀴리맨을 새로운 밴드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 퀴리맨은 훗날 비틀즈의 전신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베이스 주자가 없었습니다. 존은 밴드 경험이 거의 없던 스튜어트에게 밴드에 들어오라고 권합니다. 사실 스튜어트는 베이스를 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존에겐 그 문제는 중요치 않았습니다. 실력보단 네가 필요해. 그는 그림을 판 돈 65파운드로 독일제 베이스 기타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비틀즈의 베이스 주자가 됩니다.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밴드 역사상 가장 독특한 채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실력이 아니라 존재 자체 때문에 선택된 멤버. 그게 바로 스튜어트였습니다. 훗날 조지 해리스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는 사실 음악을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베이스 기타를 사라고 설득하기 전까지는 음악가라고 할 수도 없었죠. 몇 가지를 배우고 연습을 좀 해봤는데 좀 어설프긴 했지만 그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너무 멋있어 보였거든요. 그리고 비틀즈라는 밴드명도 그와 존이 만들게 됩니다. 그는 단순한 초기 멤버가 아니라 비틀즈의 정체성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스타일. 검은 가죽 재킷, 앞으로 길게 내린 머리, 기존 락밴드들과 차별을 둔 모범생 같은 이미지. 훗날 비틀즈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준 것이 바로 스튜어트였습니다. 1960년 비틀즈는 독일 함부르크로 갑니다. 매일 밤 클럽에서 아침이 올 때까지 연주하며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스튜어트는 인생을 바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독일의 사진작가 아스트리드 키르이에르. 그녀는 단순한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술가였고 스튜어트를 진심으로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은 빠르게 사랑에 빠지며 만난 지 2달 만에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스튜어트는 처음으로 확신합니다. 나는 음악가보다 화가가 되고 싶다. 사실 그는 무대 위에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베이스 연주에 대한 부담, 폴 맥카트니와의 갈등, 그림에 대한 갈망. 그는 점점 비틀즈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폴은 스튜어트의 연주 실력에 불만이 많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튜어트는 실력을 숨기기 위해 무대에서 뒤를 보고 연주했다는 유명한 이야기도 있죠. 결국 1961년 스튜어트는 비틀즈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의 연인과 함부르크에 남습니다. 밴드를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미술학교에 진학하고 아스트리드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합니다. 이제 그는 비틀즈 멤버가 아니라 젊은 화가였습니다. 친구들은 말했습니다. 그의 그림은 정말 특별했다고. 실제로 당시 예술계에서도 그의 재능은 상당히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만약 그가 오래 살았다면 음악사가 아니라 현대 미술사에서 더 큰 이름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운명은 너무 잔인했습니다. 1962년 4월 10일 스튜어트 서트클리프는 갑자기 쓰러집니다. 심한 두통 그리고 뇌출혈. 향년 21세. 너무 젊은 나이의 죽음이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지금까지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과거 폭행 때문이라는 설도 있고 기저질환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존 레논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 당시 존은 너무 힘들어했었다고 멤버들은 말합니다.
존에게 스튜어트는 단순한 친구 이상이었으니까요. 어쩌면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스튜어트가 세상을 떠난 바로 그해 비틀즈의 인기는 폭발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 시작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스튜어트가 살아있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가 계속 비틀즈에 있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까요? 아마도 그는 오래 남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애초에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초기의 비틀즈를 지금 우리가 아는 비틀즈처럼 보이게 만든 사람. 그건 스튜어트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존 레논이 평생 마음속에서 놓지 못했던 이름. 바로 스튜어트였을지도 모릅니다. 훗날 비틀즈 멤버들은 스튜어트를 기리며 비틀즈 최고의 명음반으로 손꼽히는 서전페퍼 롤리아츠 클럽 밴드 앨범에 그의 사진을 넣고 소개글에 예술가 전 비틀즈 멤버라고 적어 발표합니다. 서전페퍼 커버에 글을 넣은 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시간이 흘렀음에도 비틀즈가 잊지 않은 잃어버린 5번째 비틀즈에 대한 조용한 헌사였습니다. 그리고 존 레논은 먼저 간 친구의 그리움을 담은 곡 In My Life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세상은 비틀즈를 위대한 밴드라 말합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시작과 지금까지 그들의 음악 속에는 언제나 5번째 멤버 스튜어트 서트클리프가 있었고 앞으로도 그들의 음악 속에서 함께 할 것입니다.